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 무주군수 측근이 광산 개발에 깊이 관여해 산림을 훼손하고 개발 자금을 세탁해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예타 면제로 전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됐지만 공사 기간이 너무 길고 규모도 축소돼 추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 수확량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20%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돼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남원과 진안 등 10개 시군에 대설조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남원, 진안 등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위까지 기승을 부려 출근길, 빙판길 운전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장수와 임실 5cm, 진안 3cm, 전주 0.3cm 등이었으며 동부 산간 지역에는 3에서 8cm, 나머지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 더 내린 뒤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를 기록하겠으며 눈이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 낮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주군이 떼아니 비선 실세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군정을 농단했다는 건데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광신 개발로 산림을 망가뜨리고 거액의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주군의 한 야산입니다. 히토리와 같은 희소 금속이 나온다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인데 지난해 갑자기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이곳은 무주군으로부터 어떠한 개발 허가도 나지 않은 구역인데 개발업자들이 수많은 돌들을 쌓아놔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하고 저희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법하고 저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훼손해 실형을 선고받은 개발업자는 취재진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뭐 민원 있고 국내 좀 뭐지 하면은 실세다고 하니까 영향력이 많이 이제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 정계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알고. 광산 개발업자가 언급한 박모 씨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전임 황정수 무주군수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도와 군수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군의회와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군수 비선 실세로 박 씨를 지목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한 서류 이런 것들 접하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앞으로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 무주군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실제 박 씨의 이권 개입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광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의 임야 대장, 재작년 10월 소유권이 개발업자에서 송파구에 사는 김모 씨로 바뀌는데 김 씨는 박 씨의 아내였습니다. 가족 앞으로 대의갖고 있으면은 토속 채취 허가 내기가 용이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할란다라고 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업자는 박 씨의 자금 세탁 의혹도 제기합니다. 이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좀 바꿔갖고 이제 통장에 내 통장에 넣어갖고 자기한테 입금을 시켜주라. 재작년 7월 박 씨의 돈 1억 4천만 원이 광산 개발업자 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됐다 다른 건설회사 계좌로 송금됐는데 이 과정 역시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좌관 경력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박 씨가 어떻게 수십억 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광산에 투자했는지 무주 지역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라는 익산 잠정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정마을 주민대책위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역학조사 결과 마을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검출됐다며 이는 비료공장 측이 KTNG가 제공한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태운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KTNG가 비료공장 측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연초박을 제공했을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성면 해체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들은 도내 학교들이 성면 해체 공사를 하면서 성면 가루가 퍼지는 것을 막는 음압기는 물론 비닐을 이용한 밀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면 해체 공사를 한 업체는
77%는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라북도의 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4년 뒤 세계 잼버리 기간 공항을 쓸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공항의 규모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확정으로 반세기 만에 항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항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정부 계획상으로는 군산공항 옆 부지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을 두고는 전라북도와 정부 간의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정부는 완공까지 설계와 공사 기간을 합쳐 9년을 산정했는데 빠른 추진을 희망하는 전라북도의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3년 잼버리 대회에서 공항을 이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같은 시간 내에 이런 대규모 숫자가 일시에 참가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새만금 지역의 공항을 이용해서 공항 규모와 예산도 걱정입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정부에 9,700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공항 활주로 길이가 기존 3.2km에서 2.5km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줄어들면 미국이나 유럽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의 대형 비행기는 뜰 수 없다는 얘기여서 활주로 길이 확보는 공항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2.8km인 무안공항이 3.2km로 확대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를 그렇게 크게 안 와도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추진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전북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분교를 논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대는 경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구한 분교 추진 용역 예산에 반영되면서 경북 의성 이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 수출을 잡히던 태양광 원료 등 정밀화학 원료가 도내 실적에 삽입되면서 지난해 전북 수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78억 3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이 24.3% 감소하는 등 주력 산업 부진과 베트남 수출 감소로 올해는 3.6% 신장한 81억 1천만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수확량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20%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해온 시범농장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농가들의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농민들이 스마트팜의 특장점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안의 휴대기기로 냉난방을 조절하고 일조량에 따라 그늘막도 펼쳤다 접었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바르당 딸기 생산량이 7,500kg으로 전보다 25% 늘어났고 소득도 34%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품 생산 비율이 20% 이상 높아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경영비가 2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력이 첫째 감소되고 정밀적인 양액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이 한 5% 정도.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은 한국에 적합한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것. 남원 지역 9개 시범 농가가 참여 중인데 농업기술센터로 농가별 생육 정보가 취합돼 오작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관리하시는 농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최적의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58억 원의 예산으로 딸기뿐 아니라 토마토, 참외, 국화 등으로 스마트팜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부안 변산 앞바다에는 요즘 제철을 맞은 홍합 채취가 한창입니다. 홍합 양식장이 들어선 지 1년 만의 일로 어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부안 어촌계 회원들이 채취선을 타고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아기 주먹만한 홍합을 연신 건져 올립니다. 10헥타르에 이르는 홍합 양식장은 지난 2017년 11월에 처음 조성됐으며 이후 산란과 성육 과정을 거쳐 채취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7개 어촌계는 공동 법인을 설립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양식법과 첨단 기계를 도입해 일손을 더는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장목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 아래 한 결과 지금 대풍을 이루어서 저희들은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시군 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부안 양식장은 새만금 방조제로부터 2km가량 떨어져 있어 염분 농도가 적당하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풍부해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해수 유통으로 인해서 뻘도 좋고 염도가 적정 수준이어서 먹이 사슬이 풍부해서 어민들은 올해 많게는 600톤까지 생산해 6억 원가량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합은 철분과 칼륨 등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 단순 양식을 넘어 가공과 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 품목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홍합 6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양식 어장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더 부가가치를 증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안 어촌 마을이 홍합 양식의 성과로 모처럼 분주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소싸움 논란이 일었던 정읍축산 테마파크가 소동물과 곤충을 주제로 한 동물 테마파크로 변경 추진됩니다. 정읍시는 지난 29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논란이 된 소싸움을 없애고 동물 놀이터나 조류 체험장을 테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 참변에 축산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가 찬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시 조례에 저촉돼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군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혼부터 아이 출산 때마다 장려금을 지원하는가 하면서 산후조리까지 돕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임산부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미역국인데요. 완주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쇠고기와 함께 미역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과 한우협동조합은 올해 관내 산모 600여 명에게 쇠고기와 미역국을 매주 한 차례 배송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속옷과 수면조끼,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소고기와 산모 미역 후원을 통해 출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56회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5월 고창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체전 100일을 앞두고 성공 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도민체전은 고창 공설운동장 등 고창군 일원에서 도내 각 시군 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8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이상을 높여 이번 도민체육대회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안군이 마을 주민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직접 관리하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환경 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40개 마을에 추가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지킴이를 242개 마을에 배치해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극동테크와 특장차 생산업체인 한신이 김제의 둥지를 틀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극동테크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립하고 한신도 백구 농공단지에 1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두 후보 모두 검찰 구형의 3분의 2 이상 선고돼 항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황군수는 벌금 300만 원,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잡지사 대표에게 돈을 줘 선거법을 위반한 전주시 의원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유 씨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유 씨는 지난 2017년 말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에게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국연극협회가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고 박동화 선생의 대표작 여운을 공연합니다. 부안군이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의 국악상설 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가 매주 토요일 놀이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펼쳐졌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사진전이 오늘까지 도청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식객 허영만 화백의 딸 허보리 작가의 개인전이 전주 한옥마을 내 백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두드림 옷장이 오늘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종합상황실에서 장애인 생산품 홍보와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정읍시 공동체 협의회가 내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설맞이 플리마켓을 운영합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다음 달 21일까지 체험과 힐링을 주제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남원과 진안 등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으며 동부 산간 지역의 경우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0도, 익산 영하 1도에서 1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진안 영하 3도에서 영하 3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1도에서 0도, 부안 영하 1도에서 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과 장수, 순창, 임실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등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